자, 부동산 공동 소유 시 가장 좋은 소유 형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 잘 봤는데요. 어렵습니다. 지난 영상이 뭐였냐면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조인트 테넌시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5년 뒤에 이 조인트 테넌시 디드에 추가했는데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였었고, 또 부부 공동 소유라 해도 조인트 테넌시로 소유하는 게 별로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난 383강이었죠.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서 이걸 디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여러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뭐 207강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저도 이걸 다시 보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공동 소유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단독 소유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가능한 소유 방식에 대한 논의를 다시 정리하겠다라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요, 아직 구독하시지 않은 분들께요, 이 채널은 미국 법과 텍스 그리고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요, 더 많은 유익한 컨텐츠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꼭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 지금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부동산 소유권이요, 크게 봐서 두 가지일 거예요. 개별 소유와 공동 소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별 소유는 소울 오너십이죠. 내가 혼자 소유하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려울 게 없고, 이제 따져봐야 될 것은 공동 소유겠죠. 공동 소유에 크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의 방식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인트 테넌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공동 소유인데요,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있어요. 바꿔 말하면 생존자가 자녀 지분을 가져간다라는 그런 거죠. 생존자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생존자에 대한 이전 권한, 권리, 이게 뭘까요? 한 명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그 돌아가신 분의 지분이 동일하게 배분되는 그런 성격을 말합니다. right of survivorship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조인트 테넌시를 우리가 공동 소유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4T 테스트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 팁 테스트라고도 하는데요. 타임, 타이틀, 인트레스트, 포제션, 이게 모두가 다 충족되어야만 이러한 공동 소유가 조인트 테넌시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타임은요, 동일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같이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고요. 타이틀은요, 동일한 문서의 형태, 동일한 디드에 내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게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요, 동일한 지분과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possession, 동일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조인트 테넌시의 성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는 한 명이 돌아가시면 그 지분은 다른 공동 소유주들에게 동일하게 배분된다라는 얘기죠. 바꿔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그 지분은 상속, 별도 상속의 대상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또 이 383강 지난 영상에 나왔었던 거죠. 그때 당시 문제는요, 이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을 나중에 5년 뒤에였나요? 이 아들을 또 이 조인트 테넌시의 일원으로 디드에 추가해줬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이거는 4T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조인트 테넌시가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사례를 들어서요, 간단히 더 설명을 해본다면, 5명이 조인트 테넌트로 들어가 있는 조인트 테넌시의 공동 소유라고 하죠. 그러면 20%씩 소유한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20%의 지분이요, 4등분 되겠죠. 그래서 서바이벌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러면 4명이 이제 남았는데요, 그들의 지분은 25%씩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두 번째는 TIC입니다. Tenancy in Common이라는 건데요. 이거 역시도 말 그대로 공동 소유예요. 그리고 이러한 TIC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앞서 조인트 테넌시에서 얘기했던 4T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TIC, Tenant in Common의 경우는 같은 지분율을 가져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차등한 그런 지분을 가진 것도 모두 인정됩니다. 그리고요, 이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 한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는요, 그 돌아가신 분의 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즉, 각 소유자가요, 지분을 별도로 소유하면서요, 생존자의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Right of survivorship이 없어서 각자의 지분은 그 소유자가 지정한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이전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요, 앞선 사례에서 A, B, C, D, E 5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거였었잖아요. 이게 조인트 테넌시가 아니라 이 TIC였었다라고 하면요,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가지고 있던 20%의 지분을 따로 상속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물론 애초에요, 이 5명이요, 동일한 지분율을 가지고 있을 필요도 당연히 없습니다.
세 번째 공동 소유의 형태는요, 커뮤니티 프로퍼티라고 합니다. 이건 공동 소유 중에 굉장히 특수한 형태인데요. 모두가 어떤 이러한 형태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첫 번째,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가 같이 소유하는 자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는 뭐냐면요, 미국에 9개의 주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잘 아는 캘리포니아, 뭐 네바다, 텍사스가 해당이 되고요. 그 밖에도 애리조나, 아이다호,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워싱턴, 위스콘신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9개 주를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지칭하느냐? 일반적으로요,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말합니다. 즉 혼인 기간 중에요, 한 배우자가 취득한 자산이라 하더라도요, 이 결혼 중에 형성된 자산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 재산으로 기본적으로는 간주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부부가 각각 5대5, 50대 50을 소유한다라고 간주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요,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간주되게 되고요. 특히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요, 기본적으로 이 right of survivorship이 없어요. 그러니 각자 가지고 있는 50%의 지분을 따로 상속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요, 여기서 네 번째 자산 소유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right of survivorship을 붙일 수도 있어요. 즉, 네 번째 자산 형태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입니다. 쉬운 얘기죠. 커뮤니티 프로퍼티에 추가되는 생존자 권리가 붙는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형태의 자산 소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왠지 한번 살펴볼까요? 왜라고 했을 때는요, 이 네 가지 소유, 공동 소유의 형태 중에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가장 좋은 이유는 첫 번째, 세금 혜택, 그리고 두 번째는 프로베이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를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세금 혜택이 뭔지를 보면요, 이거는 스텝업 베이시스, 스텝업 인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이거 뭐냐면요, 일반적으로요, 스텝업 인 베이시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산을 소유하신 분이요,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해당 자산을요, 소득세 관점에서 소득세법상 재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60만 불에 처음에 산 자산이 있었다고 칠게요. 이걸 오랫동안 보유했어요. 그래서 죽을 때 이게 100만 불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요, 이걸 소득세법상 상속하게 되면요, 이 원가를요 100만 불로 스텝업 해줍니다. 그러니 그만큼 유리해지겠죠. 왜? 내가 사망하기 전에 60만 불에 주고 산 것을 100만 불에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40만 불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텐데, 이걸 내가 팔지 않고 상속해 준다라고 하면 이걸 상속받은 뭐 자녀라고 할게요. 자녀가 돌아서서 이거를 100만 불에 팔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세가 어떻게 된다? 0이다. 왜? 100만 불로 스텝업 해주기 때문에 원가를. 그렇죠? 그러니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는 공동 소유였을 때 이러한 스텝업이 어떻게 적용되느냐겠죠. 기본적인 룰은요, 첫 번째, 조인트 테넌시의 경우는요, 공동 소유주 한 명이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지분에 대해서만 스텝업이 되고요, 서바이벌의 경우는 스텝업이 되지 않습니다. TIC도 마찬가지예요. 돌아가신 분의 지분만 스텝업이 되고요, 살아있는 그런 분의 이 지분은 스텝업 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커뮤니티 프로퍼티는요, 전체 지분이 스텝업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게 부부간에만 적용되는 오너십의 형태라 그랬죠. 공동 소유의 형태라 그랬는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surviving spouse의 베이시스도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가장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자산을요,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했어요. 10만 불에 취득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 남편분이 돌아가셨다고 칠게요. 100만 불이 됐을 때 돌아가신 거예요. 10만 불에 부부가 공동으로 취득한 것을 100만 불이 되었을 때 한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논의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 50%씩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떨까요? 돌아가신 분이 50%, 생존자가 50%이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원가는요, 각각 반으로 나누었으니까 10만 불을 반으로 나누면 5만 불, 5만 불이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스텝업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한 명에 대해서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적용이 된다 했으니, 이 돌아가신 분의 자산에 해당되는 원가만 50만 불로, 100만 불의 절반이니까요. 50만 불로 스텝업이 되겠죠. 그러면 조인트 테넌시라고 하는 것은 서바이벌십 라이트이 자동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생존자가 이러한 돌아가신 분의 지분을 가져오게 되면 결국은 100% 자산에 대해서 원가가 산정이 될 텐데, 얼마가 된다? 50만 불 플러스 자기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 5만 불 해서 55만 불이 이 서바이벌에 새롭게 조정된 원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테넌 인 커먼을 한번 볼까요? 거의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죠. 원래 둘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 5만 불, 5만 불이었었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분, 사망자의 지분만 스텝업이 되니까요. 50만 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TIC는요. 사망자는 이 해당 50%의 지분을요. 자기가 알아서 상속해 줄 수 있겠죠. 누군가를 지정해서. 아무튼 이 생존자의 입장에서 보면 5만 불이 그대로 캐리오버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대로 이어지고요.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50만 불로 스텝업이 되니 총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준가, 원가가 55만 불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요. 커뮤니티 프로퍼티는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간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어떤 특수한 공동소유의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 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그분의 원가도 스텝업이 되고요. 서바이빙 스파우스의 원가도 스텝업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프로퍼티의 원가는요. 10만 불에서 100만 불로 올라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기에 survivorship의 right까지도 같이 붙는 거니까 생존 배우자가 돌아가신 그 배우자의 지분에 대해 스텝업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분도 스텝업이 되니 결국은 다 갖게 되는 자산에 대해서 원가가 100만 불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가장 좋은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커뮤니티 프로퍼티가 세법상 가는 혜택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probate avoidance에 대한 거는 뭘까요? 뭐 간단합니다. right of survivorship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별도의 상속 내지는 probate을 거치지 않고 생존자에게 자산이 그대로 이전되는 거니까요. probate이 필요하지 않겠죠. 따라서 프로베이스를요, 이 트러스트 없이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조인트 테넌시 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의 형태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one more thing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주 묻는 질문으로서 트러스트로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공동소유의 이 자산을 옮길 경우에 이 스텝업 인 베이시스가 어떻게 되는지일 텐데요. 간단하게는요. 취소 가능 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상 얘기하는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리빙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리보커블 리빙 트러스트를 말하는데요. 여전히 앞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 즉 커뮤니티 프로퍼티면 커뮤니티 프로퍼티, 조인 테넌시 또는 TIC 모든 것들이 트러스트에 이전되기 이전의 캐릭터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요. 취소 불능 트러스트요. irrevocable 트러스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유권 자체가 내가 아닌 트러스트로 바뀌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스텝업 베이시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요. 첫째, 커뮤니티 프로퍼티 스테이트에 거주하는 부부라면 커뮤니티 프로퍼티 또는 커뮤니티 프로퍼티 with right of survivorship이 가장 좋다입니다. 왜? 스텝업을 최대로 달성하니 텍스면에서 유리하고요. 또한 프로베이트도 피할 수 있으니 좋다라는 얘기겠고요. 말하자면 스텝업을 최대한 달성한다는 것은 이것을 상속받는 데 있어서 또는 생존 배우자가 매각하는 데 있어서 양도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겠죠. 자, 두 번째는요. 만약에 내가 non-community property state에 있다면 이 공동소유에 있어서 joint tenancy와 TIC의 차이를 그리고 장단점을 잘 숙지하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요. joint tenancy로 알고 있다가 사실은 이게 joint tenancy가 깨져버렸고 TIC라는 것을 알고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있으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나의 공동 소유권을 커뮤니티 프로퍼티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경하는지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잘 따져봐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는지요?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이 채널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